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냄새나는 외투 좀 놔두지 마세요. 여기 은행이에요. 노숙자 쉼터가 아니라고요. 한낮 대출 창구 앞에서 들려온 이 말에 은행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낡은 통장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노인 과연 단순한 노숙자였을까요? 이 노인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곳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우명은행 본점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은행 안엔 기이하게 낯이 근 손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낡은 자켓, 구겨진 바지, 오래된 모자, 등은 구부정하고 손톱은 거칠며 걸을 때마다 신발끈이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김만복. 고령의 나이로 매주 은행에 들러 잔액 확인과 전기요금 납부를 반복하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복을 응대하고 있는 저 무례한 직원은 창구 대리 박지수였습니다. 박지수는 항상 화려하게 차려입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고객은 가차없이 무시하곤 했습니다. 김만복 역시 그녀의 비웃음과 눈총을 받는 상습 고객 중 한 명이었죠. 지수는 콧방귀를 뀌며 말합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엔 잔액이 5,000원쯤 되시려나. 그 옆 창구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직원. 정하은은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지수의 앞에서 김만복의 통장을 대신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전기요금 내러 오셨죠? 잔액 확인도 도와드릴게요. 김만복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은행 팀장 강우진입니다. 강우진은 평소 직원들에게 감정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진은 자리에 앉은 채 말없이 지수의 말투와 하은의 응대를 비교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 대리님, 왜 그렇게까지 챙기세요? 이상한 분들 자꾸 챙기면 우리가 더 피곤해진다니까요.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업무를 계속합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없이 김만복의 옷깃을 살짝 정리해주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막아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우진이 조용히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갑니다. 박 대리, 고객 응대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지수는 순간 움찔하지만 이내 표정을 되찾고 하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김만복은 창구를 떠나기 전 정하은에게 작게 속삭입니다. 정 대리님 늘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하은의 마음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 말엔 쓸쓸함과 고마움, 그리고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섞여 있었죠.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은 하은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우진도 똑똑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김만복,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강우진 팀장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은행의 실질적 건물주이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은행에서 조용히 일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로, 어떤 사람은 경멸로 그 선택이 곧 운명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은행 안 공기보다 더 냉랭한 건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만복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창구를 찾았습니다. 변함없이 낡은 점퍼, 풀어진 바지 밑단, 손에 쥔 통장 하나. 누구는 그를 귀찮은 존재라 부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누구는 그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정하은. 그녀는 늘 김만복의 이름을 기억했고, 매번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똑같은 자리네요. 번호표 안 뽑으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김만복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웃습니다. 작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나는 순간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지수는 속으로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지수는 생각합니다. 나는 스펙도, 외모도, 매너도 빠지지 않는데 왜 팀장님은 정하은만 눈여겨보는 걸까? 실제로 강우진은 최근 들어 자주 하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시선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은이 창구에서 웃을 때면 우진의 손가락은 잠깐 키보드를 멈추었고, 하은이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때면 우진의 눈썹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강우진은 은행 직원들 전원에게 공지를 보냅니다. 내일 고객 감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당 고객 한 명을 직접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추첨은 오늘 마감 후 진행하겠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 사이에선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박지수는 당연히 강우진과 한 조가 되길 바랐고, 정하은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남은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하은은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왜 갑자기 이런 행사를 기획하신 거지? 그리고 퇴근 무렵 추첨 결과가 공지됩니다. 정하은, 강우진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눈앞이 새하얘졌고 하은은 그대로 멈춰선 채 다시 한번 공지 문자를 확인합니다. 그날 밤 지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하은은 거울 앞에서 괜히 머리를 다시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강우진은 자신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몇 년째 꺼내지 않던 다이어리를 펼치셔 그 위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온기는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다가온다. 다음 날 은행 안엔 또다시 김만복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은 자리, 그 앞에서 우연히 마주선 정하은과 강우진.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사이야? 설마 나 모르게 사귀고 있는 건가? 박지수는 행사 시작 전 정하은과 강우진이 함께 준비물 박스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명은행 본점에 고객 감사의 날. 작은 풍선과 안내 현수막이 붙었지만 은행의 공기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행사명은 고객과 10일 소통의 시간. 각 직원은 평소 응대했던 고객과 함께 소소한 미션을 수행하고 추억을 남기는 프로그램이었죠. 정하은의 파트너는 팀장 강우진. 행운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도적이라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진 못했습니다. 김만복은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를 향해 하은은 반가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깜짝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김만복은 어색하게 웃었고 그 옆을 지나가던
지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선물도 다 챙겨주시네요. 요즘엔 친절하면 다 되는 세상인가 봐요. 하은은 지수의 말을 애써 듣지 않는 척하며 김만복에게 조용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행사 브리핑을 끝내고 하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 대리님, 오늘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하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팀장님하고 답합니다. 둘은 함께 김만복과 포토존으로 이동해 즉석 사진을 찍고 소원 엽서를 작성하며 행사의 작은 미션을 하나하나 함께 수행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웃음소리, 대화, 조용한 배려. 그 모든 것들이 지수의 눈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지수는 동료 직원과 커피를 마시며 말합니다. 정하은, 진짜 간 보는 거 아니야? 팀장님한테 착한 척 다 하잖아. 그 할아버지도 매번 챙기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동료는 애써 웃으며 대꾸하지 않지만 지수의 말투에서 서서히 불안정한 기운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행사가 끝난 후 강우진은 하은에게 말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대리님이 계셔서 든든했어요. 하은은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저야말로 팀장님 덕분에 실수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잠깐의 정적. 둘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수는 복도 끝에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행사 결과 보고서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은의 SNS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휴대폰 메모장에 몇 줄을 적기 시작합니다. 익명 신고, 직원 감시 카메라, 고객 정보 유출. 불안한 질투는 이제 의심이 되었고 곧 악의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을 알지 못한 채 정하은은 처음으로 강우진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복은 조용히 자신의 통장을 꺼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 은혜, 곧 바람이 크게 불겠구먼. 정 대리님,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말을 꺼낸 건 강우진 팀장이 처음이었습니다. 정하은은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단둘이 식사라니, 그것도 팀장과 함께라니. 괜찮으시다면 네, 감사합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우진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식사는 생각보다 정중하고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고급 한식당. 주변을 둘러보니 일반 직장인이라면 쉽게 올 수 없는 분위기였죠. 하은은 의외의 장소에 당황했지만 우진은 먼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저도 사실 이런데 잘 안 옵니다. 식사 도중 우진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정 대리님은 왜 은행에 오셨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은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작게 운영하던 가게가 망해서요. 돈이 얼마나 무섭고 민감한 건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돈을 다룰 땐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요즘 계속 지켜본 그 태도를 만든 거군요. 하은은 우진의 눈을 보며 묻습니다. 팀장님은요? 왜 은행에 오셨어요? 그 질문에 우진의 손가락이 유난히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 은행 본점 건물의 주인이세요. 하은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농담일까 싶어 웃으려다. 우진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숨이 턱 막혔죠. 아, 그러면 그 김 선생님. 네,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식당 안 공기는 잠시 멈춘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몇 년간 꾸준히 응대했던 노인이 동정이 아닌 존중으로 대했던 그분이 바로 팀장의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사이 어쩌면 팀장은 처음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을까? 혹시 이 모든 게 시험이었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지수는 누군가의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하은과 강우진, 둘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은 이미 몇몇 직원들에게 퍼지고 있었고,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복사기 옆에서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혹시 고객 정보 열람 기록, 그거 누가 자주 보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그녀의 눈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 손엔 이미 조작된 증빙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정하은, 이제 너도 끝이야. 그 시각 강우진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 오래 보관해둔 봉투 하나를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 사진 속엔 수수한 옷차림의 정하은이 김만복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고객 감사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그걸 바라보며 우진은 속으로 중얼입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될까? 팀장님, 죄송한데 이거. 정하은 대리님, 고객 정보 무단 조회 건으로 본사에 보고 들어갔어요. 지점 보안 담당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강우진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무단 조회라니요? 누가 보고했다고요? 제보는 익명이었습니다. 첨부된 문서에는 정하은의 4번으로 열람된 고객 정보 리스트가 담겨 있었고 내용은 꽤 정교하게 조작돼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정하은은 평소처럼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소한 수군거림, 피하는 듯한 눈길,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적인 무시. 하은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그리고 그 이상함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강우진은 하은을 회의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정 대리님, 지금 곤란한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기다렸고 우진은 가능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 대리님 명의로 고객 정보 무단 열람 기록이 보고됐습니다. 누군가 익명 제보를 했고 본사에서도 진상 파악 중입니다. 그 말에 하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단 조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팀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강우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정 대리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조사로 넘어갔고,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회의실 밖. 박지수는 사무실 복도 끝에서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서 착한 척이야. 팀장님 마음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 세상은 원래 예쁜 척하는 사람보다 예쁘고 똑똑한 내가 이기게 돼 있어. 지수는 곧장 본사 윤리 담당자에게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엔 하은이 평소 다정하게 응대한 고객들이 하필이면 고액 자산가였다는 항목이 일부러 강조돼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정황.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하다고. 하은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손에 든 마우스를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미묘한 시선들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우진. 그리고 그날 저녁, 우진은 김만복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하은 대리님이 위험합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김만복은 우진의 말을 들으며 오래된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눈빛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고요한 음성으로 짧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움직여야겠구나. 점심시간이 끝난 뒤 우명은행 본점 로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정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줄줄이 들어서더니 본사 임원용 명찰을 목에 걸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본사 인사팀의 방문에 모두 긴장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보다 한참 뒤에 천천히 들어온 노인의 존재였습니다. 낡은 중절모, 오래된 점퍼, 바랜 구두,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뭔가 달랐습니다. 김만복은 본사 임원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은행 안을 걷고 있었고 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우진이 정하은과 함께 들어옵니다. 우진은 말없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만복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 이름은 김만복입니다. 우명그룹 자산관리 이사로 현재 이 은행 본점 건물의 소유자이며 강우진 팀장의 부친입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지수는 눈이 동그래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김만복은 뒤를 돌아 임원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손에 든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보안 CCTV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엔 박지수가 퇴근 후 컴퓨터를 몰래 켜고 정하은의 사번으로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회사 이메일로 조작된 파일을 보내는 손놀림까지 고스란히 포착돼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건 편집된 거예요. 저 아니에요. 누가 조작한 거라니까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본사 인사팀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박지수 대리, 지금 즉시 보안팀과 함께 이동해 주세요. 조사에 비협조시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수는 눈이 뒤집힌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왜 저만 가지고 그래요? 정하은, 저 여자도 팀장한테 붙어 먹었잖아요. 다들 보고도 모른 척 했으면서 왜 나만? 하지만 그 순간 김만복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어떻게 대하는지가 먼저요. 그대는 처음부터 틀렸어. 지수는 결국 보안팀 직원에게
이끌려 나가며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끌려갔고 로비 전체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정아은은 눈물이 고인 채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아니, 강우진 씨. 우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정아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본사에서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우명은행 고객 신뢰상 수상자로 임명하며 승진 인사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직원들은 정아은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김만복은 조용히 그녀에게 선물 하나를 건넵니다. 그 상자 안엔 손때 묻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20억 원. 자네 같은 사람에겐 이 정도 뒷받침쯤은 해줘야 하지 않겠소. 정아은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못 받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김만복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 진심이 나한테는 20억보다 더 컸소. 보안팀 직원에게 양팔이 잡힌 채로 끌려나가는 박지수. 그녀의 하이힐이 로비 바닥을 쓸며 뚝뚝 소리를 냅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녀가 예전처럼 무심코 던졌던 비웃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똑같이 뒤에서 고객 정보 들여다봤잖아. 왜 나만, 왜? 그러나 그 말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로비를 가르며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아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섭고 혼란스러웠던 지난 며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울어버리기엔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꿋꿋하게 견뎌왔습니다. 잠시 뒤 본사 인사팀장은 강우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팀장, 정아은 대리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직원의 귀감이 되었고 본사에서는 즉시 특별 승진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수치상으로도 현재 본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 씨, 이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팀장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우진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말투로 말을 꺼냅니다. 저도 이제 팀장이라는 직함 말고 그냥 제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김만복이 조용히 둘 사이를 지나며 말합니다. 이런 건 오래 끌면 감정 식는다. 둘이 밥부터 먹고 와. 내가 오늘 저녁은 쏜다. 하은은 민망하게 웃었고 우진은 말없이 웃으며 아버지의 등을 툭 쳤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한식당의 구석 자리. 정아은과 강우진은 조용히 마주 앉아 평범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구는 강남에서 만나고 누구는 요트 위에서 데이트를 한다지만 그들에겐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과 눈 마주치며 웃는 순간이 그 어떤 사치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아니 강우진 씨. 사실 처음엔 좀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우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정 대리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지, 왜 이렇게 정직한지. 그들이 조용히 웃는 순간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이란 게 언제 비가 올지 모르지만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비조차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만복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땅 문서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우진이도 드디어 사람을 만났구만. 좋은 사람 말이야. 그 말은 기도처럼 느껴졌고 오래된 걱정 하나가 풀어지는 듯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요함 속에도 단 한 사람, 박지수는 조용히 어두운 사무실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꾹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메모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이 세상엔 반전이 또 있는 법이니까. 드르르. 금빛으로 도장된 회전문이 열리며 하얀 리무진 한 대가 은행 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직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하얀 정장을 입은 김만복이 당당하게 리무진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허름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옆엔 강우진, 그리고 정아은이 서 있었습니다. 우명은행 30주년 기념 리뉴얼 행사, 그리고 새로운 지점의 첫 개점식. 단상에 오른 김만복은 단단한 어조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은행을 지켜본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하은과 우진이 단상 위로 올라섭니다. 이 둘은 오늘부터 우명은행 소셜 신뢰 지점의 공동 대표로서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우진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오늘 직함보다 중요한 걸 하나 얻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고 정아은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마이크를 빼앗습니다. 저는 앞으로 은행원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람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면서요. 우진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눈빛엔 단 한 사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파티. 정아은은 은빛 드레스를 입고 강우진은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김만복이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올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돈이 필요 없소. 그저 따뜻한 눈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잔을 들며 말합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그 어떤 허름함도 없기를. 파티장 중앙, 우진은 하은에게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냅니다. 나랑 같이 은행이 아닌 인생을 꾸려봐요. 하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배경 삼아 뜨겁게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 김만복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입니다. 그래, 이 정도 반전은 있어야지. 그리고 박지수는 초라한 원룸의 TV 앞에서 그 뉴스 화면을 보며 치킨을 씹던 입을 멈춥니다. 하은이 저기까지 올라갔다고? 그녀의 눈빛엔 또 다른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 아래 한 재벌가의 마지막 반전은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